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한 여인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조선의 국모명 성황후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신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불에 탄 시체의 신원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직후 러시아 공사관에는 정체불명의 여인이 나타났고 30년 뒤에는 러시아 수도원에서 명성황후의 서명이 담긴 편지가 발견되었죠. 2점의 초상화, 하나의 옥반지, 그리고 엇갈리는 증언들. 역사는 황후가 그날 죽었다고 기록했지만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짜 명성황후는 정말 그날 죽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95년 여름, 경복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본 낭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밤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들려왔고 조정 대신들은 서로의 눈빛을 의심했죠. 명성황후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밤중 촛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면서도 눈빛만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황후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 조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황후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황후는 자신의 초상화를 2점 그리게 했어요. 왜 2점이었을까요? 한 점은 궁의 동쪽 창고에 보관했고 다른 한 점은 아무도 모르는 밀실 벽 속 깊이 숨겼습니다. 2개의 초상화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2개의 운명, 2개의 삶을 암시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어느 날 밤 궁녀 하나가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황후의 그림자가 2개였던 거예요. 하나는 촛불에 의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창문 너머 달빛에 비친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2 그림자의 모양이 미묘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마치 2명의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요. 궁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 무렵 명성황후는 극비리의 한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버려진 서녀로 황후와 놀라울 만큼 닮은 여인이었어요. 키도 비슷했고 얼굴 윤곽도 흡사했으며 심지어 목소리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황후는 그 여인에게 이름을 버리게 하고 민씨 부인이라는 호칭만 허락했습니다. 3달 동안 여인은 황후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걸음걸이, 말투, 눈짓, 손짓까지. 내금이 몇 명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황후는 여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여인이 나라를 지키는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 제가 정말 전하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황후는 여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죠. 그대는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하오. 조선을 위해서. 그날 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검은 옷의 사내들이 경복궁 담장을 넘어왔어요. 일본 낭인들이었습니다. 칼을 든 그들은 황후의 처소를 향해 달려갔고 궁녀들의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갈랐죠. 내금이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낭인들이 황후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여인은 눈을 감은 채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자부심이었을까요? 낭인들은 주저없이 칼을 휘둘렀고 여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낭인 중 한 명이 남긴 회고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마치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처럼. 왜 여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각오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비명을 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고 그들은 시신을 끌고 나가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궁궐의 다른 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여인이 내금이 2명의 호의를 받으며 비밀 통로를 통해 궁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진짜 명성황후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역이었을까요? 만약 진짜 황후였다면 방금 죽은 여인은 누구였던 걸까요? 만약 대역이었다면 진짜 황후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새벽이 밝았을 때 궁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낭인들은 황후를 죽였다고 보고했지만 정작 시신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불에 타버린 시체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남은 건 치맛자락과 귀걸이 한쪽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태웠을까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원을 감춘 걸까요? 그리고 그 귀걸이는 정말 명성황후의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사흘 뒤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정체불명의 여인이 도착한 거예요. 얼굴은 창백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한 명이 그 여인과 눈을 마주쳤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해요. 그 눈빛이 명성황후와 똑같았던 겁니다. 외교관은 나중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눈은 죽음을 넘어온 자의 눈이었다. 차갑지만 살아있고 슬프지만 강했다. 과연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명성황후였을까요? 아니면 황후를 완벽하게 따라한 대역이었을까요? 공사관 안에서는 밤마다 조용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청산별곡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노래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노래의 음정과 창법이 황후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궁녀 출신 몇몇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서로를 쳐다봤지만 감히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대역이 노래까지 완벽하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황후 본인이었던 걸까요? 한편 조정 대신 김홍집은 밀실에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얼굴 없는 여인이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곤 했어요. 김홍집은 중얼거렸죠. 우리가 죽인 것이 과연 누구였던가? 혹시 김홍집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본 악몽은 단순한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알아버린 자의 공포였을까요? 일본 공사 미우라가 본국에 올린 보고서는 더욱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목을 베었으나 신원 확인 불가라고 적혀 있었죠. 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을까요? 정말 불에 타서였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그 보고서 원본이 갑자기 소각되어 버렸어요. 왜 보고서를 태워야 했을까요?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일본으로 보내진 사본에는 시신의 치수가 적혀 있었는데 명성황후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3cm 작았고 손의 크기도 달랐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누구였을까요? 일본이었을까요? 조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제3자였을까요?
러시아 공사관의 여인은 어느 날 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로 향했죠. 여인은 왜 도망쳐야 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1890년 겨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저택에 마담민이라 불리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여인은 검은 비단옷을 입고 매일 한국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하녀가 우연히 본 일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불태웠지만 나는 여전히 불 속에서 살아있다. 불 속에서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불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불에 탄 시신은 누구였던 걸까요? 여인은 러시아 귀족의 보호를 받았지만 그 귀족조차 여인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여인은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가끔 창가에 앉아 먼 동쪽을 바라보곤 했어요. 눈 내리는 날이면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초상화 같았습니다. 여인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었을까요? 조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궁에 남겨진 누군가였을까요? 그런데 1898년 봄, 그 저택의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저택은 전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왔지만 여인의 방제 더미 속에서 녹아버린 옥 반지 하나가 발견되었죠. 명성황후가 평생 끼고 있던 반지와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화재 이후 여인은 또다시 자취를 감췄고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불에 다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도망친 걸까요? 왜 계속 도망쳐야 했을까요? 누가 여인을 쫓고 있었던 걸까요? 그로부터 3년 뒤인 1901년 조선의 인천 항구에 또 다른 수수께끼가 나타났습니다. 서양 여인으로 위장한 노부인이 배에서 내렸는데 항구 군사들이 그 얼굴을 보고 숨을 삼켰어요. 수척하고 늙었지만 그 눈빛이 명성황후와 너무 닮아 있었던 겁니다. 노부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단지 그림자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 지방의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림자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혹시 노부인은 자신이 그림자였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경복궁 후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순찰을 돌던 내금이가 흰옷을 입은 여인을 목격한 겁니다. 여인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고 내금이가 다가가려 하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내금이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인의 뒷모습은 분명 명성황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았을 때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습니다.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비슷한 목격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황후의 망령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정말 망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죽지 않은 누군가가 궁을 찾아온 걸까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궁으로 돌아와야 했을까요? 세월이 흘러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을 훼손하던 중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밀실이 나타난 거예요. 밀실 안에는 2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명성황후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묘하게 다른 느낌의 여인이었어요. 더 젊어 보였고 표정도 조금 달랐죠. 왜 2점의 초상화를 숨겨놓았을까요? 무엇을 남기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초상화 뒷면이었습니다. 두 그림 모두 뒷면에 같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누가 나를 대신했는가? 누가 나를 살렸는가?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후세 사람들에게 던지는 수수께끼였을까요?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까요? 그리고 대신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누군가 황후를 대신해 죽었다는 뜻일까요? 일본 당국은 이 발견을 극비에 붙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을미사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될 테니까요. 초상화들은 도쿄로 옮겨져 외무성 비밀 창고에 보관되었어요. 하지만 왜 일본이 이토록 진실을 감추려 했을까요? 혹시 그들도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 진짜 황후인지 확신하지 못했던 걸까요? 1945년 전쟁이 끝난 뒤 일본 외무성 문서가 정리되면서 결정적인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민비 대역 작전이라는 제목의 기밀 문서였어요. 조선 내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심리전 계획서였죠.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대역 여인의 이름과 실제 명성 황후의 망명 경로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로 향하는 지도까지 있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일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죽인 사람이 대역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왜 황후를 쫓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쫓았지만 실패한 걸까요? 하지만 이 문서의 진위는 여전히 불분명했어요. 혼란을 주기 위한 위조일 수도 진짜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리고 1930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수도원에서 발견된 오래된 편지였어요. 한국어로 쓰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불 속에서 죽지 않았다. 나는 조선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다. 편지 끝의 서명은 명성황후, 날짜는 1918년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황후는 적어도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사건으로부터 33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 세월 동안 황후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요? 왜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올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기로 선택한 걸까요? 하지만 이 편지의 진위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필적을 비교할 만한 황후의 친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편지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황후가 정말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요? 궁녀들의 증언도 더욱 미스터리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궁녀는 황후가 분명히 죽었다고 했고, 다른 궁녀는 황후가 전날 밤 이미 궁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궁녀는 사건 당일 황후를 2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쪽 전각에서 1번, 서쪽 전각에서 또 1번. 한 사람이 동시에 2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녀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2명의 여인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둘 다 가짜였을까요? 그렇다면 진짜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고종 황제의 행동은 더욱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황제는 황후의 죽음 이후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밤중에 혼자 황후의 처소를 찾아가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죠. 어느 날 내시가 우연히 들은 황제의 독백은 이랬습니다. 그대가 살아있다면 부디 안전한 곳에서 오래 살기를. 그대가 죽었다면 부디 편히 잠들기를. 황제조차 황후의 생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황제는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황제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몰랐던 걸까요? 만약 알고 있었다면 왜 침묵했던 걸까요? 경복궁 복원 과정에서 또 다른 밀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 속에는 한복 한 벌과 옥 비녀, 그리고 작은 초상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상화 속 여인은 명성 황후와 닮았지만 또 다른 사람 같기도 했죠. 초상화 뒷면의 글귀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황후를 대신해 죽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였으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대역으로 죽은 여인이었을까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혹시 죽기 전에 미리 써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죽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다면 불에 탄 시신은 또 다른 누군가였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몇 명의 여인이 이 비극 속에 얽혀 있었던 걸까요? 1918년 상하이에서의 목격담은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가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프랑스 조계에서 놀라운 여인을 만났다. 60이 넘어 보였지만 그 기품과 눈빛은 황후 전하와 너무 닮아 있었다. 감히 물어볼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절을 올렸다. 그 독립운동가는 왜 감히 물어볼 수 없었을까요?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혹시 정말로 황후라는 걸 알아챘지만 황후의 안전을 위해 침묵한 걸까요? 며칠 뒤 그가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여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여러 사람이 있는 거리였는데 왜 독립운동가 한 명만 그 여인을 보았을까요? 정말로 환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군 부대의 이야기는 더욱 섬뜩했습니다. 말없는 노파가 있었는데 주로 부상병을 돌보며 지냈어요. 노파는 가끔 궁중예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지식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고종 황제의 사소한 습관까지 알고 있었어요. 궁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독립군들은 노파가 과거 궁녀였을 거라 추측했지만 노파는 자신의 과거를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부상병 한 명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할 때 노파를 전하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노파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부상병의 이마를 닦아줬다고 합니다. 왜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정말로 전하였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걸까요? 1925년 노파는 조용히 숨을 거뒀고 만주 땅에 묻혔어요. 죽기 직전 노파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조선,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했던 걸까요?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이 미안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체를 끝내 밝히지 못한 것이 미안했던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명성 황후는 정말 1895년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대신 죽고 황후는 살아남아 긴 망명 생활을 했던 걸까요? 만약 살아남았다면 왜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올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 걸까요? 오늘날까지도 경복궁을 찾는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가을날 저녁 무렵 해가 지고 관람객들이 떠난 뒤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아요. 물론 착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격담이 10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건 의미심장한 일이죠. 2018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복궁을 촬영하던 사진작가가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에 이상한 것이 담겼어요. 후원의 나무 그림자 사이로 흰 옷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던 겁니다. 사진작가는 촬영 당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전문가들이 사진을 분석했지만 합성이나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빛의 착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만약 있었다면 그건 누구였을까요? 밤이 깊으면 경복궁 근처 주민들은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여인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라고 해요. 슬프면서도 원망스러운, 그러면서도 그리운 듯한 소리.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바람소리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궁을 떠나지 못한 홀령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홀령은 누구일까요? 명성황후일까요? 아니면 황후를 대신해 죽은 여인일까요? 둘 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1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역사의 기록은 1895년 10월 8일로 끝났지만 전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명 무덤, 밀실에서 발견된 초상화, 세계 곳곳의 목격담, 일본의 비밀 문서, 그리고 끝없는 의문들. 이 모든 조각들이 과연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진실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 개의 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황후는 죽었지만 동시에 살았고, 대역이 있었지만 없었고, 모든 게 계획이었지만 우연이었던 것처럼요. 이것이 명성황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조차 완전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영원히 기억되는 것.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상하고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황후는 성공했습니다. 황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황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황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 이 모든 미스터리가 황후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죽음조차 하나의 전략으로 만들어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도록 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황후는 정말로 뛰어난 전략가였던 셈입니다. 경복궁의 고요한 밤, 달빛이 후원을 비출 때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요. 여인은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그리운 듯이 궁궐을 거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명성황후일까요? 황후를 대신해 죽은 여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어쩌면 셋 다일지도 모릅니다. 진실과 전설이 뒤섞인 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영원히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영원히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명성황후, 2번 죽었지만 3번 태어난 여왕. 역사의 기록과 전설의 경계에 서 있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그 증거마저도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낳게 될까요? 어쩌면 그게 더 흥미로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답을 얻는 것보다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진실을 아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이, 역사를 읽는 것보다 전설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질문으로, 미스터리로,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전설로. 당신이 경복궁을 찾는다면 해질녘 후원을 거닐어 보세요. 혹시 알까요?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 순간 당신도 이 100년 된 미스터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